시아버지 기일인데 무슨 생일이냐고. 결혼 7년 차 매년 돌아오는 이날만큼은 생일 축하는커녕 미역국조차 끓일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기일과 제 생일이 같은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달랐습니다.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는 저에게 남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 기일인 줄 알면서 뭐 하는 거야? 7년간 참았던 서러움이 한순간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케이크라도 샀어? 생일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미역국만 끓였는데 왜 화를 내? 기일과 생일 과연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걸까요?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들려준 한마디가 우리 가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주세요. 기일과 생일이 겹친 날 시어머니가 들려준 진짜 효도. 저는 결혼 7년 차 주부 지영 35세입니다. 남편 승수 38세와 6살 딸아이를 키우며 평범하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매년 돌아오는 이날만큼은 제 마음이 무겁습니다. 바로 시아버지 기일과 제 생일이 같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아버지를 직접 뵌 적이 없지만 남편과 시어머니께서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통해 얼마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셨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결혼 첫 해 이날이 다가왔을 때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그날이 제 생일이기도 한데 괜찮을까요? 남편은 쓸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버지 기일이랑 겹쳤네. 당연히 기일이 우선이지. 생일은 다른 날 챙기자. 그날 이후로 매년 제 생일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케이크도 없었고 축하도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날인데 제가 생일을 챙겨달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서운함이 쌓여갔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왜 하필 제 생일에 돌아가셨을까? 어떤 해는 생일 전날 밤부터 우울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7년이 흘렀고 올해도 어김없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아침에 작은 반란. 기일 당일 새벽 저는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미역을 꺼내 물에 불리고 조용히 미역국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내 생일인데 미역국 하나쯤은 괜찮겠지. 사실 케이크를 사고 싶었습니다. 예쁜 꽃다발도 받고 싶었고 생일 축하해라는 말도 듣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저 미역국 한 그릇만 끓이기로 했습니다. 미역국 특유의 구수한 냄새가 집 안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끓이고 있는데 침실에서 남편이 나왔습니다. 뭐 하는 거야? 승수는 부엌 쪽을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미역국. 끓이고 있어. 오늘이 무슨 날인데 미역국을 끓여?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저는 가스불을 줄이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내 생일이잖아. 그게 지금 중요해? 오늘이 아버지 기일인 거 알면서 뭐 하는 거야? 승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나도 알아. 그래서 케이크 같은 건 생각도 안 했잖아. 그냥 미역국 한 그릇만. 미역국이 문제가 아니라. 승수가 소리쳤습니다. 오늘은 아버지를 추모하는 날이야. 그런데 생일이니 뭐니 하면서 미역국까지 끓이면 어떡해. 조금이라도 조심할 생각은 안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쌓였던 7년간의 서운함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케이크라도 샀어? 파티라도 하자고 했어? 생일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미역국 한 그릇만 끓였는데 왜 화를 내는 건데?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생일 축하 한마디 못 들었어. 미역국 한 그릇도 못 끓이라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내 생일인데. 지금 그게 중요해? 승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의 생일이 뭐가 중요한데? 참아야지. 애도 아니고.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가스불을 껐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눈물을 참았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쌓인 서러움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울면 지는 것 같아서 꾹 참았습니다. 무거운 침묵. 그날 아침 식사는 최악이었습니다. 승수는 끝까지 미역국을 먹지 않았고 저도 숟가락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딸아이만 눈치를 보며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6살 딸이 제 얼굴을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우리 예린이는 맛있게 먹어.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승수는 식사를 마치고 바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싱크대에 떨어지는 눈물이 물에 섞여 내려갔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정말 내가 이기적인 걸까? 오전 내내 남편과 저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제가 먼저 다가가 화해했을 텐데 이번만큼은 억울해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시댁으로 가는 길. 오후 2시 시댁으로 출발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제사 음식을 챙기고 검은색 원피스로 갈아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조금 부어 있었지만 화장으로 가렸습니다. 차 안 분위기는 냉랭했습니다. 승수는 운전대를 잡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저도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뒷자리에서 딸아이가 조용히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댁에 도착하자 시어머니께서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하셨습니다. 어서와 지영아. 오느라 수고했어. 안녕하세요 어머님. 승수야 왔니? 네 어머니. 우리는 안으로 들어가 제사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부엌에서 음식을 다시 정리하고 승수는 거실에서 제상을 차렸습니다. 준비하는 내내 승수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더 예민해 보였고 작은 일에도 짜증을 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놨어? 제사상 그릇 위치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미안해 내가 다시 할게. 제가 다가가자 승수가 손을 휘저었습니다. 됐어. 내가 할게.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사와 무거운 공기. 오후 4시 제사를 지냈습니다. 절을 하며 저는 한 번도 뵌 적 없는 시아버지께 묵념했습니다. 시아버님 편히 쉬세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도 승수는 계속 무뚝뚝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말을 걸어도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승수야 요즘 회사는 어때? 그냥 그래요. 지영이 예린이는 어린이집 잘 다니지? 네 어머님.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시어머니께서는 계속 승수를 힐끔힐끔 쳐다보셨습니다. 뭔가 눈치채신 것 같았습니다. 음복이 끝나고 뒷정리를 하는데 승수가 또 짜증을 냈습니다. 아 이거 왜 이렇게 남았어? 사람이 적어서 그래. 내일 먹으면 되잖아.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승수는 듣는 둥 마는 둥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그 모습을 보시더니 부엌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지영아 잠깐 나 좀 도와줄래? 네 어머님. 저는 시어머니를 따라 부엌으로 갔습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께서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지영아 승수랑 싸웠니? 대답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왜 미안해하니? 무슨 일인데? 시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에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사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기도 해서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아침에 미역국을 끓였어요. 케이크나 그런 건 생각도 안 했는데 그냥 미역국 한 그릇만. 그런데 승수가 화를 냈어요. 시아버지 기일인데 무슨 생일이냐고. 말을 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생일을 못 세웠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기일이 더 중요한 거 아니까. 근데 미역국 한 그릇도 안 된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어머님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기일인데 생일을 챙기겠다는 게. 아니야.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 이기적인 게 아니야. 당연히 서운할 수 있지. 시어머니께서 저를 의자에 앉히시고는 옆에 앉으셨습니다. 지영아 사실 나도 너랑 비슷한 경험이 있단다. 네? 내 결혼 기념일이 남편. 그러니까 승수 할머니 기일이었거든. 아. 결혼 첫 해 기념일에 내가 작은 케이크를 샀어. 둘이 조촐하게 축하하고 싶었지. 그런데 시아버님이 화를 내셨어. 어머니 기일인데 무슨 케이크냐고. 시어머니의 얼굴에 옛 기억이 스쳤습니다. 그때 나도 많이 서러웠어. 내가 뭘 잘못했나 싶고 나만 이기적인 건가 싶었지.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처음엔 참았지. 너처럼 매년 그냥 넘어갔어. 근데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나한테 물었어. 당신 결혼 기념일인데 미안하다고. 시어머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라고. 어머니가 살아 계셨으면 당신 결혼 기념일 챙겨주라고 하셨을 거다.
돌아가신 분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고. 시아버님이요? 그래. 그날 이후로 우리는 기일도 지내고 결혼기념일도 조촐하게 챙겼어. 둘 다 소중한 날이니까.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지영아, 기일을 지내는 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게 산 사람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돌아가신 우리 시아버님이 살아 계셨으면 뭐라고 하셨을까? 시어머니께서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끓이게 하니? 당장 끓여라고 하셨을 거야. 그분이 그런 분이셨어.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승수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 살아생전에 늘 그러셨어. 산 사람이 행복해야 죽은 사람도 편히 쉰다고. 정말요? 그럼. 승수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내가 서럽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일어서며 말씀하셨습니다. 잠깐만 있어봐. 내가 승수한테 할 말이 있어. 시어머니께서 거실로 나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승수야, 이리 와봐. 내 어머니. 승수가 시어머니 앞에 섰습니다. 승수야, 오늘 지영이한테 왜 화냈니? 아버지 기일인데 생일이니 뭐니 하면서 미역국까지 끓여서요. 그게 뭐가 잘못됐는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하지만. 승수야. 시어머니께서 승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기일이라고 해서 산 사람 생일을 무시해도 되는 거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7년 동안 지영이가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을 못 지냈어. 그래도 참았어. 오늘도 케이크도 안 사고 미역국 한 그릇만 끓였는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니? 승수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승수야, 내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뭐라고 하셨을 것 같니? 며느리 생일인데 미역국도 못 끓이게 하니? 당장 생일상 차려라고 하셨을 거야. 내 아버지가 그런 분이셨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 기일이라고 생일도 제대로 못 챙기는데 거기다 화까지 내면 어떡해. 돌아가신 아빠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지. 어머니. 지영이한테 그러면 안 돼. 당장 가서 사과해. 승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아버지가 가장 바라는 건 우리 가족이 행복한 거야. 며느리가 서럽고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고. 잠시 후 승수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는 척하며 뒤를 돌렸습니다. 지영아. 승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저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어. 아버지 기일이라고. 내 생일까지 무시했네. 승수가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7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생일상 못 지내게 해서 미안해. 오늘도 미역국 한 그릇 끓인 거 가지고 화내서 미안하고.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영아, 나 돌아봐줘.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승수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얼마나 서러웠을지. 이제야 알았어. 승수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늦었지만. 생일 축하해, 지영아. 그 말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작은 케이크를 들고 계셨습니다. 이거. 사실 오늘 아침에 미리 사둔 거야. 어머님. 내 생일인 거 알았어. 기일이랑 겹쳤지만 그래도 축하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시어머니께서 케이크를 식탁에 놓으시며 미소 지으셨습니다. 승수 아버지도 분명 이렇게 하라고 하셨을 거야. 승수가 케이크에 초를 꽂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불을 붙이셨습니다. 자, 다 같이 부르자.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거실에서 예린이도 뛰어와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습니다. 7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생일 축하를 받았습니다. 후. 촛불을 끄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예린이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케이크를 자르며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영아, 오늘 나도 많이 배웠어. 네? 기일을 지내는 진짜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됐거든.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 사진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기일을 지내는 건 돌아가신 분을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야. 그런데 그게 산 사람을 힘들게 한다면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야.
승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짜 효도는 돌아가신 분이 바라는 대로 사는 거야. 그분들은 우리가 행복하길 바라셨어. 슬퍼하고 괴로워하길 바란 게 아니라.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앞으로는 기일도 지내고 내 생일도 챙기자. 둘 다 소중한 날이니까. 어머님, 감사합니다. 내가 고맙지. 우리 며느리 7년 동안 참느라 힘들었지?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이듬해 기일이 다가왔을 때 승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지영아, 올해는 아침에 미역국 끓이자. 내 생일이기도 하니까. 정말? 그럼. 어머니 말씀대로 둘 다 소중한 날이잖아. 그날 우리는 오전에 간단한 생일 축하를 하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시아버님, 오늘 며느리 생일이기도 합니다. 함께 축하해 주세요. 시어머니께서 제사상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묘하게도 그날은 마음이 편했습니다. 시아버지께서도 함께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짜 효도는 산 사람을 희생시키는 게 아니라는 것을. 돌아가신 분을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바라던 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는 것을. 시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저도 언젠가 우리 딸에게 전해줄 것입니다. 예리나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엄마는 생일 꼭 챙겨줄 거야. 그게 할머니가 바라는 거니까. 지금도 매년 그날이 되면 우리 가족은 오전에 작은 생일 파티를 하고 오후에 시댁에 가서 제사를 지냅니다. 시어머니께서는 항상 작은 케이크를 준비해 주시고 승수는 꽃다발을 사옵니다. 생일 축하해, 지영아. 고마워요, 여보. 7년간의 서러움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시아버지께서도 우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한 모습을 보시며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시아버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며느리 생일도 함께 축하해 주세요. 에필로그. 지영 씨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기일과 생일이 겹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시어머니의 말처럼 돌아가신 분보다 산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아니면 기일에는 어떤 경우에도 축하 분위기를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도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서는 기일과 특별한 날이 겹칠 때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가족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